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이탈리아의 마세라티에서 판매 중인 전기 SUV인 그레칼레 폴고레입니다. 이 차를 일상주행 조건에서 탔을 때 확인된 점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시승 차량을 받으면 트립 검토를 있어서 하는데 여기에서 미리 이렇게 해놔 주셔가지고 트립 A입니다. 주행 마칠 때 성적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 차를 섭외하게 된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이버에 있는 모든 전기차종이 모여있는 그 전기차 동호회에서 마세라티에서 이 차의 주말 시승에 대한 응모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하면 거의 다 떨어지는 편인데 이번에는 그냥 혹시나 하고 응모를 해봤는데 덜컥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타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차의 파워트레인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요, 이 차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마력과 토크가 정확하게 똑같은 모터가 두 개가 탑재되어 있는 두 개의 모터로 움직이는 4륜구동 전기 SUV입니다. 그래서 모터 각각의 마력과 토크는요, 출력은 205kW였는데요 마력으로는 279마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뒤를 합하면 410kW로 558마력이 됩니다. 그리고 앞과 뒤에 합산한 최대 토크는요, 국내에 발표된 자료에는 kgm로 82.4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해외에서의 보도 자료를 보면 820Nm로 되어 있어요. 그 숫자를 kgm로 환산하면 83.7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맞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는 2903mm의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는요, CATL에서 납품하는 NCM 배터리로 총 용량은 105kWh, 그 다음에 가용 용량은 97kWh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의 무게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공차 중량만 2540kg입니다. 이 차에는 앞뒤 차축에 모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타이어는요, 앞뒤 20인치인데 앞이 좀 더 얇습니다. 앞에는 25, 뒤에는 295 사이즈고요, 구디어에 이글 투어링 타이어를 순정 타이어로 꼽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는 제가 어떤 차를 타든지 승차감 확인해보는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이 갖추어져 있어서 좀 승차감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평탄한 편인 콘크리트 노면의 교각 위입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 구간에 진입합니다. 다리 연결 부위를 통과해낼 때도요, 아주 짧고 부드럽게 탑승자의 엉덩이를 토독 쳐줄 뿐입니다. 네, 첫 느낌부터 아주 좋은데요. 네, 승차감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구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땅이 깊게 파인 한 서너 곳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위를 바퀴로 일부러 충격하면서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여긴데요. 여기를 통과할 때에도 충격이 있긴 있어요. 근데 매우 다듬어져서 실내로 탑승자에게까지 전해줍니다. 자, 이제 노면이 계속적으로 변하는 두 번째 구간에 왔습니다. 여기서도 상당히 훌륭해요. 아까와 다른 노면이라는 거를 알 수는 있지만, 근데 노면에서의 모든 일일이의 변화를 곧이곧대로 다 탑승자에게 전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스펜션이 압축될 때와 늘어날 때가 모두 다, 압축될 때는 부드럽지만 좀 힘이 강하고요, 또 늘어날 때는 이렇게 확 튕겨져 나가지 않고 부드럽게 이렇게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 차의 에어 서스펜션이 두 가지의 감쇄력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편안함 세팅이었는데 한번 스포츠 세팅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조금 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요, 노면의 정보도 더 사실적으로 탑승자에게 전해줍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동일한 것은 탑승자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다 라는 것은 이 에어 서스펜션의 스포츠 세팅에서도
그 큰 줄기에서는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훌륭하네요. 이 차의 이름이 그레칼레 폴고레잖아요. 그 단어의 의미를 좀 말씀드리면요, 그레칼레라는 이름은 지중해에 부는 아주 강한 북동풍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마세라티가 이 그레칼레를 내놓으면서 이 브랜드 내부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폴고레는 이탈리아어로 번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세라티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의 이름에는 항상 폴고레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차의 플랫폼은요, 전기차 전용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은 아닙니다. 이 차의 플랫폼은요, 마세라티가 속해 있는 스텔란티스 그룹에서 다른 브랜드의 고성능 모델에 사용되는 플랫폼을 개량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로드와 오프로드 전천으로 고성능을 발휘해야 되는 모델인 알파로메오의 스텔비오나 아니면 오프로드까지 고성능을 발휘해야 되는 찝의 그랜체로키에 적용되어 있는 지오지오라는 그런 플랫폼을 개량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차는 주행 모드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거의 변경은 이 스티어링의 요 4시 방향 요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하는데요, 일단 항상 시동을 걸 때마다는 GT 모드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컴포트와 스포츠 간의 최상의 균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행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왼쪽으로 다이얼을 돌리면 맥스 레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를 최대로 뽑아야 될 때 이걸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이제 아무래도 출력도 떨어뜨리고 그러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오프로드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를 오프로드로 바꾸니까요, 계기판에 없던 내용이 생겼죠. 이제 높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앞뒤 이제 피칭의 각도겠죠. 그리고 롤이라는 거, 좌우의 각도, 그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어 서스펜션을 자동으로 이제 높여주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로가 스포츠가 있습니다. 스포츠로 하면 또 계기판에 이렇게 좀 스포츠 드라이빙에 필요한 데이터들,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여기 좀 재미난 점은 정보 중에 배터리 성능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계기판에서 온도 이제 표시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4가지의 주행 모드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렇게 주행할 때에도 이 차 안에서 그 엔진차가 지그시 RPM을 올리듯이 가속할 때 그런 소리를 좀 일으켜 줍니다. 이게 스피커로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아무리 설정을 찾아봐도 그 소리를 끄는 거는 없어 보입니다, 이 차는. 그러니까 이 주행 중에 나는 사운드는 고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놨을 때 변화가, 여기 스포츠 사운드라는 게 항목이 표시가 이렇게 돼 있죠. 이 나는 소리가 조금 더 다이나믹해집니다. 실내에서 나는 소리가. 그래서 이렇게 음향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하는 점이 이 스포츠 모드에서의, 그러니까 스포트 모드에서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 차는 다른 마세라티의 엔진차처럼 이 스티어링 뒤에 아주 큰 이 스티어링 컬럼에 고정되어 있는 패들 시프트가 있죠. 근데 이제 전기차는 뭐 변속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차도 이 패들이 변속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이 회생제동의 단계를 바꾸는 데 활용이 됩니다. 마세라티는 그거를 이코스팅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요, 일단 스티어링의 오른쪽 패드를 여러 번 당기면 이 계기판에 D레인지 옆에 플러스 표시가 나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타력 주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모니터에서 좀 보여드리면요, D 플러스 위치에서는 지금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X에서 발을 띄잖아요. 그래도 회생제동이 0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뒤에 모터에서 아무런 회생제동이 일어나지 않는, 그냥 굴러가기만 하는 그 주행 모드가, 그 기어 포지션이 D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을 하나씩 당길수록 단계가 올라가는데요, 하나를 당기면은 D 옆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졌어요. 자, 이렇게 가다가 X에서 발을 놓잖아요. 그럼 보면은 앞에 모터에서만 마이너스 킬로와트 표시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D 위치에서는요, 회생제동이 생기는데 2개의 모터 중에 전륜 모터에서만 회생제동이 생긴다 하는 게 확인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D 표시에서 왼쪽 거를 하나를 당기면 D에 짝대기 하나가 생깁니다. 이걸 부르는 용어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짝대기 하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D의 짝대기 하나는 여기를 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운전자가 가다가 X에서 발을 놓잖아요.
그럼 전륜 모터에 좀 많은 회생제동을 일으키고 후륜 모터는 상대적으로 적은 회생제동을 일으킵니다. 조금 더 해볼게요. 가다가 놓으면 네, 이렇게 되죠. 근데 하나를 더 당겨서 짝대기 2로 하면은 앞에서 회생제동이 더 크게 일어나고 뒤에서도 회생제동이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D 플러스이냐 아니면 D에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면 짝대기 하나냐 둘이냐에 따라 가지고 앞뒤 모터를 회생제동에 활용하는 특성이 다르다 하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거는요, 잠깐씩만 풀 가속을 하면서 이 차의 포장도로용 이제 3가지 주행 모드가 풀가속 시에 모터 출력에서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좀 앞에 차들을 좀 멀리 두고요, 잠깐씩만 가속을 할 때 여기에 기술 게이지의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둘을 제가 합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 순간 소비면 이렇게 합산해서 나오거든요. 자, 지금 이제 맥스 레인지에서 한번 잠깐 풀가속 해 볼게요. 이 차는 이제 발표상에 앞뒤 합산 최고 출력이 410kW 거든요. 그런데 이제 각 모드에서 얼만큼씩 사용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맥스 레인지에서 풀가속 합니다. 300 몇 가지 활용을 하는데요, 맥스 레인지에서도. 그러니까 쭉 올라는 가요. 그 대신에 그렇게 출력을 쓸 때까지의 좀 시간이 다소 필요할 뿐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뭐 절반 이하 이렇게 사용할 줄 알았는데, 자, 그럼 이번에는 GT 모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GT 모드일 때 어떤지 한번 볼게요. 네, 한 340 정도까지 킬로와트까지 이렇게 올려가네요. 근데 역시 340까지 다 올리는데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스포츠 모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곧바로 네, 400 후반, 그러니까 300 후반까지 그렇게 올려가죠. 지금 앞에 차가 있으니까 요거는 요 정도로 좀 확인을 해보는 것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주행 모드, 그러니까 일반 도로용, 그러니까 포장 도로용 그 3가지 주행 모드에서 이 출력이 나오는 특성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맥스 레인지라고 하더라도 네, 엑셀을 끝까지 밟고 있으면 느리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그 최고 출력에 가까운 수준까지 높여간다 하는 부분이 있고, 평상시 모드인 GT 모드는 그거보다 좀 더 빨리 출력을 끌어올리고, 마지막으로 스포트 모드는 제일 빠르게 올려간다 하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제가 주행 중 소음 특성 측정하는 터널에 들어갑니다. 이 차는 앞뒤 도어에 모두 이제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비교를 위해서 이 실내 썬루프 스크린을 열게요. 완전히 열겠습니다. 그리고 조명 좀 켜겠습니다. 실내 조명. 외부로부터의 소음은 매우 잘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지금 계속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소리의 변화로는 차가 지나가는 거를 모를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그린하우스 쪽에서의 소음 차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타이어 구르는 소리가 들리기는 하는데요, 그게 시끄럽다라는 개념보다는 다른 부분이 워낙 잘 소음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더 도드라지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기차와 비교해도 이 타이어 구르는 소리가 절대 음량이 크지는 않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얘는 앞에는 255, 뒤에는 295에 그러니까 타이어를 접지하는 면적이 되게 넓죠. 타이어들이 그러니까 노면을 접지하는 면적이 넓은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뭐 트럭이 지나가든 작은 차가 지나가든 네,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쪽에서의 소음 유입은 좀 전기차들의, 그러니까 고급 전기차 브랜드들에서는 좀 평균적이다, 그러니까 평균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차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상은 네, 제가 사실 이제 그레칼레를 많이 알지는 못해 가지고 엔진차와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부분이 좀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에서는 네, 여기 팬더에 이렇게 뚫려 있는 거는 사실 이 차는 뚫려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환기구가 있는 거는 이 마세라티 차들이 좀 공통적인 거죠. 여기 이제 폴고레라는 게 흘림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휠 디자인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차는 좀 친환경 차라는 그런 에어로 다이나믹한 휠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앞뒤 모두 20인치인데요. 사이즈는 뒤가 더 두꺼워요. 앞은 이제 25, 45, 20입니다. 그리고 타이어의 제품은 구디어고요. 구디어에 이글 투어링이라는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는 이제 브렘보의 이 4피스톤 고정식 캘리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색으로 마세라티 로고가 되어 있네요. 측면은 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루프 실루엣은 좀 쿠페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 뒤에 타이어가 더 두껍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95, 40, 20입니다. 그리고 뒤에 브레이크 캘리퍼는 이 원피스톤의 플로팅 캘리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세라티 삼지창이 있고요. 여기 이제 그 연비 라벨이 있죠. 전비가 라벨이 이렇게 있는데요. 복합이 3.0, 그리고 이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333km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뒷모습은 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이쪽에 그레칼레라는 네, 그런 레터링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일게이트를 열면은 뭐 전동식으로 되어 있고, 내부 공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대 2대4 그런 분할로 접는 게 가능하고, 폴딩을 위한 레버가 좌우에 이제 하나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을 이렇게 가려주는, 그래서 어떤 이 짐 공간 내부에서의 좀 그 불필요한 짐이 이제 훅 넘어간다든지 불필요한 소음을 조금이라도 막아주는 그런 그 러기지 스크린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도어는 좀 전동식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끝에서 딱 하는 그런 절도감이 있어서 열리고요. 네,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어부터 보면은 이제 이탈리아의 이 사운드 업체인 소누스 파베르, 예, 여기에 오디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SF라고 로고가 있는데 이건 조명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동 도어 스위치 여는 게 있고, 이제 그 저게 열리지 않을 때는 이렇게 기계식으로 당겨서 여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 시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주변부는 가죽인데 이 가운데 부분은 이건 직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전동식으로 이 앞부분은 이렇게 수동식이죠. 앞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 안에 좀 앉아 볼게요. 자, 이제 스티어링에 8시 방향에 시동 버튼이 있습니다. 좀 더우니까 이거를 킬게요. 그리고 주행 모드 이제 로터리 다이얼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네. 요거는 이제 자세한 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좀 찍을 텐데, 항상 시동을 걸 때마다는 GT 모드로 얘가 그 주행 모드를 합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가 이제 이 차의 에어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조절하는 버튼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계기판에 보시면 그 댐퍼 모양의 그림과 S 표시가 있죠. 그러니까 2단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차고 조절도 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이 스티어링 컬럼에 고정되어 있는 이 패들 시프트가 양쪽에 하나씩 있는데요. 엔진차랑 이제 똑같죠. 그래서 이 차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변속은 없고, 이제 기어 위치가 뒤에 있을 때 왼쪽 거를 당기면은 저 뒤에 오른편에 있는 짝대기가 개수가 2개까지가 맥스고요. 오른쪽 걸 당기면 하나 이렇게 하고 없고, 그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뒤에다가 플러스가 있는 거는 회생제동이 뭐 없다시피 한 그냥 글라이딩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기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크로노그래프가 있는 자리에는 그 배터리 SOC와 그 다음에 남은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미난 점은요, 기어 셀렉터가 기어 셀렉팅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PRNT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개의 스크린이, 터치 스크린이 이렇게 있거든요. 요 각각의 메뉴는 제가 따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실내 트림에 보면은 이렇게 좀 짜임으로 만들어져 있는 고급스러운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열면은 이 안에 A타입과 C타입이 한 개씩 사이좋게 있는데, 이런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내부에도 12V 소켓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송풍구는 이렇게 하고, 이제 열고 닫는 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내는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날씨가 매우 더워가지고 스크린을 닫아놨는데, 이렇게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넓고요. 앞부분이 이렇게 한번 멈추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이 스크린 버튼을 누르면 그때 완전히 이렇게 열립니다. 도 열 때 이런 식으로 엽니다. 자, 뒷좌석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에 이제 폴딩하는, 그러니까 등받이 폴딩하는 버튼이 있고, 레버가 있고, 그 다음에 각도 조절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이렇게 꺼져 있는데, 그러니까 3존이네요, 얘는. 그쵸? 그러니까 앞에 2, 그 다음에 뒤에 1 해가지고 2 플러스 1 해가지고 되어 있고, 요 밑에도 이렇게 USB A 타입과 C 타입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등받이의 각도는 다소 좀 서 있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위쪽 헤드룸은 아주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차의 실내 앞뒤 길이를 보면 여기에서 운전석까지가 비교적 좀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은 이 정도 크기로 되어 있고, 자, 이제 이렇게 앉으면 앞에 성인이 앉을 수 있을 만한 적당한 크기로 간격을 해놨을 때 무릎 공간이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적으로는 네, 전혀 아쉬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충전 포트는 운전석 쪽 뒤쪽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는 거고요. 여기 이제 충전 중일 때 표시가 되겠죠. 이 충전 수준을 보여주는 거. 급속은 이렇게 탄성이 있는 그런 덮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포테인먼트의 메뉴도 주요 메뉴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홈 화면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쓸어 내리면 여기에 내가 원하는 항목들로 위젯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제가 이제 구성을 한 건데 2칸짜리로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넘기면 3칸짜리로 한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야간 와인딩 리뷰 찍을 때 이 세팅으로 좀 했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여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페이지 추가를 해요. 그 2칸짜리를 할지 3칸짜리를 할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2칸짜리로 한다고 하면 추가됐다고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위젯을 추가하는 겁니다. 내가 이 중에 어떤 항목을 할지 하는 거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오프로드, 여기 오프로드가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 위젯은 뭐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 모드를 한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가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그러니까 여기 정해져 있는 항목 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메뉴는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차량과 관련된 것만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이카부터 한번 볼까요? 이 개요라고 되어 있는 거는 다음 서비스를 받을 때까지 남은 주행 거리와 날짜를 보여줍니다. 타이어 공기압 이렇게 있고, 전기 차량 이제 충전에 관련된 게 있죠. 제일 먼저는 전원 흐름, 요거는 지금 차가 멈춰 있어서 이게 좀 정적으로 보이는데 주행 중일 때는 이게 녹색과 막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화려하게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우측에는 주행 중일 때 현재 모터가 내고 있는 순간 출력, 그 다음에 기후라고 되어 있는 거는 공조장치가 소모하고 있는 이제 전기 출력이에요. 그겁니다. 주행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재는 지금으로부터 과거 5분 단위로 이렇게 보여주고요. 주간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스케줄이라는 걸 보면은 충전 스케줄과 기후 스케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충전은 예약 충전이겠죠. 내가 무슨 요일 몇 시부터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를 해주는 거고, 기후 스케줄은 공조장치를 켜는 것으로 보입니다. AC 충전 레벨이 있는데 이거 완속 충전에 대한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배터리 SOC가 22%라는 걸 보여주고요. 뭐 완속 충전도 아주 느린 거부터 조금 느린 거, 그 다음에 조금 빠른 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최소치와 최대치를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AC 충전이기 때문에 요 밑에 보면은 낮음부터 높음까지 5단계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낮음 1단계로 이렇게 하면요, 또 단계 이렇게 바꾸면 요 시간이 좀 변화가 있어요. 최소에 해당하는 시간이 좀 변화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전류량을 이렇게 바꾸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배터리 레벨이 있는데요, 많은 전기차에서 배터리의 충전 목표량 설정하는 게 있잖아요. 얘는 그게 100 아니면 80%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80%는 데일리로 사용하는 그거가 되어 있고, 100%는 어디 이제 장거리로 가기 전날에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퍼포먼스 전기 모터부터 보면은 앞뒤 모터가 각각 순간 출력을 몇 킬로와트씩 내는지, 토크 관리는
이게 앞뒤 각 바퀴의 퍼센트가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구동력을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고요. 드래그 레이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제로 100, 제로 160km, 그 다음에 제로 200m, 400m 제동거리까지 있습니다. 오프로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로드, 그러니까 홈로에 들어갔을 때 앞뒤 방향의 기울어짐인 피치와 롤, 좌우 방향의 기울어짐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현재 내가 설정한 에어 서스펜션의 높이 상태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액세서리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전압 배터리의 SOC, 그거의 온도, 그다음에 12V 배터리의 현재 전압,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있네요. 요거는 내가 지금 어떤 모드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뭐 얘는 네 가지가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로드가 있고, 그 다음에 맥스 레인지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효율을 최대한 뽑는 거죠. 여기에 출력 제한 장치를 선택하거나 안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GT는 이제 항상 시동을 걸 때마다 되는 게 GT고요. 다른 브랜드에서는 이 GT가 어떤 뭐 제일 빠른 그걸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차에서는 이 GT 모드가 여기도 적혀 있다시피 컴포트와 스포츠 간의 최상의 균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세팅이 이제 얘는 제일 센 건데요. 여기에 서스펜션과 사운드 세팅을 좀 같이 연동을 시키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런 설정이 가능합니다. 컨트롤 쪽을 보면은 이 화면 끄는 거, 그 다음에 룸미러의 디밍, 서라운드 뷰 카메라 이렇게 있고요. 설정 여기에는 이제 수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디스플레이에 대한 거 이렇게 쭉 있고, 내 프로필 이렇게 있고, 안전과 주행 보조 기능은 에이다스의 세부 설정이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가 보면은 이제 전방 카메라로 이 달리는 도로의 그러니까 규정 속도를 인식을 해가지고 수시로 이걸 띄우는데, 이거를 이제 원치 않아 가지고 끈다고 하더라도 다시 시동을 껐다 키면 이게 켜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그렇게 좀 과도하게 안전을 배려한 것 같습니다. 이 하이브리드가 있고, 시간 및 날짜, 전화, 음성 인식 설정, 카메라, 미러 와이퍼. 제가 처음에 오해를 했던 게, 얘가 후진 넣었을 때 미러가 아래로 틸팅이 안 돼서 얘는 그게 없나 했는데 이게 여기 있더라고요. 오토 폴딩 사이드 미러는 이제 도락과 연동되는 거, 락 폴딩을 얘기하는 거겠죠. 라이트, 네, 이렇게 라이트가 또 있고요. 브레이크, 뭐 여기 브레이크 점검, 이거 지금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도어 잠금, 그 다음에 시트 편의 기능, 그러니까 이지 액세스, 이지 엑시트라고 되어 있는 애는 그게 있습니다. 시동 꺼짐 옵션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시동 꺼졌을 때 각 부를 어떤 설정을 할 건지를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서스펜션, 요게 이제 자동 승하차 서스펜션이에요. 그리고 설명을 보면은 아까 이제 낮은 위치로 두 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낮은 위치로 얘가 이제 하는 거죠. 그런 게 이렇게 있고, 타이어 잭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설명을 한번 보면은 오토 레벨링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타이어 교체 작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이 서스펜션을 뭐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런 거를 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디오와 관련된 거, 뭐 페이더와 밸런스, 이퀄라이저는 이렇게 세 가지 주파수가 있고, 속도 감응식, 볼륨 조절, 서라운드 끄고 켜기, 자동 재생, 그 다음에 라디오 자동 켜기, 도어 열림 시 라디오 끄기, 요런 게 있군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볼륨 조절, 각부의 뭐 볼륨 조절, 튜닝 모드. 네, 여기 이렇게 이태리어로 써 있는데, 제가 이태리어는 알고 있는 게 뭐 피자나 마세라티나 뭐 이런 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요 각각의 의미는 제가 모르는데요. 오디오를 듣다가 얘기를 바꿔보면 이게 같이 소리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미디어 익스펜더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도 좀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뭔지는 정확히 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까지 봤죠. 알림 이렇게 쭉 있고, 위치 정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스템 정보, 이렇게까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인포테인먼트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센터페시아의 하단부에 있는 이 패널 부분은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공조 패널이고요. 거기에 좌측과 우측에 다른 항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 왼쪽부터 보여드리면요, 시계라는 게 있죠. 시계를 이렇게 누르면 이 대시보드 가운데 이 크로노 있잖아요. 거기에서 뭘 보여줄지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디지털화 하면서. 배터리로 지금 돼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걸로 고정인 줄 오해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씩 바꾸면 여기에 그게 어떻게 이제 나오는지를 데모를 보여줍니다. 페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차가 멈춰 있는데 엑셀을 밟으면 파워 쪽으로 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쪽으로 갑니다.
G미터는 이제 좌우 앞뒤 중력 가속도 그걸 보여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트가 있습니다. 시트는 얘는 이제 메모리는 하드키가 없는데 M1, 2, 3를 여기서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시트의 등받이의 사이드 볼스터 좁히고 넓히는 거, 이게 운전석 거고 이제 조수석 것도 똑같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전조등 그거에 대한 버튼이나 레버가 따로 없어요. 그것도 여기서 이제 하고요. 여기 이제 후방 안개등이 좀 있죠. 뒷좌석이 있습니다. 뒷좌석은 이제 공조를 여기서 하는 건데요. 지금은 요 표시는 공조가 꺼져 있다는 거예요. 뒷자리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누르면 여기 위에 큰 항목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뒷좌석 오토, 이제 뒷좌석 싱크는 앞좌석과의 싱크겠죠. 뒷좌석 잠금은 뒤에서 이제 만지지 못하게 하는 거. 뭐 만져도 되긴 하는데 이제 조절이 안 되게 하는 거죠. 만지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끄는 거. 사람이 안 탈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앰비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앰비언트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테마가 있네요. 차갑게, 보통, 따뜻하게, 그리고 밝기 조절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앰비언트에서 어떤 많은 제조사들이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바꾸고 그런 거는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높이는 이제 이 차의 에어 서스펜션 오프로드 1, 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이 약간 높이고 2가 더 높이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에어로는 주행 중에 공기저항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낮추는 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눌렀더니 아래로 간다고 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아래로 하나 더 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에서 선택하는 거에는 없고요. 그 대신에 이제 승하차 시에 낮춰서 승하차를 편하게 해주는 그 높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는 설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설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단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방 안개등 뭐 요거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언덕길 내려가는 거 힐 디센트 컨트롤 ESC 오프 요거 이제 길게 누르면 이렇게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지만 계기판에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구성으로 요 아래 부분에 컨트롤부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계기판에서의 설정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요 계기판의 모양은 세 가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걸 누르면 지금께 릴렉스드고요. 그 다음에 이볼브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볼브드는 이렇게 이제 생겼고요. 그러니까 오른쪽의 눈금이 좀 아래에서 위쪽 방향,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클래식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오른쪽 계기가 원래대로 시계 방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얘는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많은 전기차들이 엑셀을 뛸 때는 리젠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가속을 할 때는 파워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얘는 빠르게 나간다는 의미인 스러스트를 여기다가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좀 스포티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주행 모드 현재 선택하고 있는 그거를 좀 보여주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댐퍼 모양의 그림이 있고 S라고 표현이 있는 게 그게 에어 서스펜션의 스포츠 세팅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버튼을 눌러서 그거를 끄면 컴포트 세팅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 회생제동이 지금 표시가 단계 표시가 여기 D자 를 잘 봐주시면은 요 D자에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거는 회생제동이긴 한데 제일 약한 단계입니다. 여기서 왼쪽 패드를 당기면요 뒤에 플러스 표시가 나죠. 그러면 요거는 말 그대로 엑셀을 놔도 아무런 그 전력 회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D 플러스가 요거고, 그 다음에 뒤에 그 오른편에 짝대기가 하나 있죠. 이게 마이너스 표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짝대기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구수하게. 그러니까 짝대기 하나는 D보다 조금 더 강하게 회생제동을 했었고요. 짝대기 두 개는 더 강하게 회생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보여드릴 거는 이 속도계가 지금 킬로 단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OK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마일 단위, mph로 이렇게 단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기판에서 이런 정보들이 확인이 된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차도 이 회생제동을 높은 단계에 놨을 때 엑셀을 띄면 분명히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올 텐데 계기판에서는 표시가 안 돼요.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뒤에 이제 브레이크 등을 주변에 브레이크 등 주변에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볼 거는 이코스팅의 세팅을 D에 플러스 뭐 이렇게 가다가 엑셀 놔도 뭐 회생제동 자체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죠. 자, 그럼 왼쪽을 하나 당겨 가지고 그냥 D인데 아무 표시가 옆에 없는 거 보겠습니다. 회생제동은 약간 있지만 이 브레이크 등은 켜지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 뒤에 아무 표시 없는 거는 앞에 모터만 회생제동을 하잖아요. 자, 그럼 뒤에 짝대기 하나 가다가 뒤에 모터까지 회생제동에 활용을 하는데
브레이크 등에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안 켜져요. 자, 마지막 짝대기 둘 가다가 이제 켜지네요. 네, 다시 한번. 네, 켜져요. 근데 이제 요거가 켜지는 타이밍이 엑셀이 완전히 띄지 않아도 켜집니다. 중요한 거는 뒤에 짝대기 하나까지는 회생제동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이 안 켜진다 하는 점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차의 깜빡이 소리는 좀 긴 시간 적응이 필요합니다. 자, 깜빡이 한번 넣어 볼게요. 저는 이렇게 켜놓고 어디 경고음이 울리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탔을 때는. 근데 이게 깜빡이 소리더라고요. 이 비상등 할 때도 마찬가지 소리가 납니다. 이거는 설정을 어디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유저가 적응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차에서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요, 실내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 사운드 있잖아요. 설정에 어디를 봐도 끄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항상 들어와 있는 상태가 이 차한테서는 디폴트 값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많이 높이지도 않고 이렇게 정속으로 갈 때에도 이 실내, 그러니까 뒤쪽 어딘가에서 계속적으로 약간 자동차 내연기관차에 좀 머플러 튜닝이 약간 된 그 배기음 같은 그런 낮은 톤의 소리들이 계속 나가지고요, 이거를 듣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솔직히 좀 피로도가 느껴집니다. 물론 마세라티는 엔진차 시절부터 소리의 튜닝에 굉장히 진심이죠. 근데 그거를 전기차라고 해서 한순간에 없어버리면 그들의 진심인 그 분야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설정을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심정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또 많은 전기차들의 어떤 장점이라고 한다면 MVH 중에 또 N에 해당하는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운전자가 이거를 원할 때만 들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에는 끌 수도 있게 해놓을 수 있다면은 그러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이 차를 운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좀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요 패들로서 회생제동의 감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는 있지만 제일 높은 단계인 뒤에 이렇게 짝대기 두 개 있는 상태에 놓더라도요, 원페달 드라이빙이 안 됩니다. 그거는 전기차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막히는, 그러니까 조금 가다 멈추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일상인 분들에게는 원페달 드라이빙이, 그거에 완전히 적응하신 분들은 그거만큼 편한 게 없거든요. 근데 얘는 좀 아쉽게도 투페달 드라이빙을, 그러니까 오른발을 옮겨가면서 브레이크와 엑셀과 브레이크와 엑셀 옮겨가면서 해야 되는 점이 좀 전기차로서는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차의 회생제동 특성에서 그 특성 때문에 좀 적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회생제동을 제일 높은 단계로 놓고 엑셀을 뛸 때요, 아무리 살살 뛴다고 하더라도 좀 앞을 기준으로 이렇게 확 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 차의 회생제동 특성은. 근데 그거는 왜 그런가를 보면 여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확인이 가능해요. 이 차는 회생제동 동작을 전혀 하지 않는 D의 플러스 세팅을 제외하고는요, D나 짝대기 하나나 짝대기 둘, 그 세 가지 상태에서는 엑셀 조금만 놔도 이렇게 앞에 모터부터 이 감속을 확 하죠. 그리고 나서 뒤에 모터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회생제동을 높여갑니다. 그러니까 차를 이렇게 옆에서 보면 앞바퀴와 뒷바퀴가 있으면요, 얘는 회생제동 동작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앞바퀴를 강하게 세우는 그런 동작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엑셀을 조금만 놓더라도요, 앞에서 강하게 이렇게 제동이 걸리니까 그 앞바퀴를 기준으로 이 앞쪽으로 이렇게 플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승자도 그렇게 된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좀 그런 좀 적응해야 되는 특성이 있다 하는 점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아쉬움? 그렇게 말하기까지는 좀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 충전소에 물려 보니까 얘는 충전 중일 때 계기판이나 이 모니터에 어디에서도 현재 지금 이 차가
몇 킬로와트의 속도로 충전 중인지를 보여주는 그 속도 단위의 정보가 전혀 보여주지가 않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이제 급속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는 중인데, 계기판에 현재 얘가 받아 먹고 있는 킬로와트 숫자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아쉬운 대로 제가 이제 80%까지 목표량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57분이라고 여기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지금 11%에서 이제 충전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거를 80%까지 기다릴 생각은 없고 그냥 한 50% 정도까지만 채울 생각입니다. 그거는 어떤 기술력의 영역에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차 안에 있는 데이터인데 보여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제조사 차원의 결정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중에 마세라티는 그거를 노출시키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목표량까지 그 남은 시간을 보여줍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 보여주는데, 이제 많은 제조사들의 전기차들이 그러하듯이 이 현재 내 차에 들어오고 있는 전기의 속도, 그거는 좀 안 보여주더라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 이 차는 여기 이제 설정 메뉴에서 이 전기 쪽에 가면은 이 최대 에너지 레벨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많은 전기차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몇 프로의 SOC까지 채우겠다는 그 설정, 그게 얘는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00%, 그 다음에 80%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00%는 최대 주행 가능 거리, 그 다음에 80%는 일일,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주행 가능 거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조사처럼 50%에서 100% 구간을 뭐 어떤 데는 5% 단위로 그걸 설정할 수도 있죠. 그렇게 나의 자유의지로 설정이 가능한 그런 차에 익숙한 분들은 이 차에 좀 두 가지만 제공하는 SOC 목표량 설정은 좀 답답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야, 참 신기하네요. 원래 이 시간대에 비 예보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와인딩 리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금 새벽 4시에요 요 시간 되니까 오늘 하루 무더웠던 거를 말끔히 씻어주는 단비가 좀 일찍 내리고 있습니다. 잠깐 잡설이 있었는데요, 이 그레칼레 폴고레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냐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요, 저는 잠시도 망설임이 없이 고급스러운 승차감이라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오랫동안 스포츠카에만 몰두해온 그런 브랜드에서 내놓은 SUV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매우 안락함 쪽으로 가 있는 승차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요소는 이 차에 적용이 되어 있는 에어 서스펜션도 있지만, 그만큼 마세라티에서 이 차의 세팅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감쇄력 조절 버튼을 눌러서 스포트 세팅을 놓는다고 하더라도요, 이 차가 자세는 좀 더 잘 추스리지만 여전히 큰 방향성은 안락함 쪽으로 가 있다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그레칼레 폴고레를 어떤 분들께 추천드리면 좋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전기차를 여러 대에 걸쳐 가지고 경험을 해 보셨지만 어떤 차를 타든지 나는 승차감이 항상 아쉬웠다 라고 하시는 분은 이 차를 꼭 구입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시승이라도 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스포츠카 회사에서 내놓은 SUV지만 나는 데일리용으로 사용을 하면서 조금 남들과는 다른 그런 고급차를 원한다, 고급 SUV를 원한다, 이러신 분들께 이 차는 한번 고려해 봄직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께는 좀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그동안 여러 대의 전기차를 경험을 해오면서 업그레이드에 업그레이드를 해오시면서 나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다른 전기차들에 있는 모든 설정 가능한 부분과 이 전기차적인 요소가 더 높은 가격대인 이 차에는 반드시 들어있어야만 한다 라는 그런 기준을 갖고 계신 분들께는 이 차는 적절한 선택지는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스포츠카를 오랫동안 매만져온 브랜드인 마세라티가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차의 캐릭터도 SUV의 껍데기를 한 스포츠카일 것이다 라고 기대하시는 분들께는 역시 이 차는 적절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이 차는 558마력과 그다음에 83kgm를 넘는 무시무시한 출력 수준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차는 전기차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숙명인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를 가급적이면 높게 뽑는 그런 미션이 주어지느라고 이 타이어부터 해가지고 이 효율을 많이 고려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방향의 즐거움은 이제 스포츠카에 걸맞는 거에 갖고 있을지 몰라도 조금이라도 이제 코너가 많아지는 그런 조건에 들어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차는 그 부분에서 좀 다른 이 내연기관의 마세라티가 갖고 있는 이 한계보다는 많이 낮춰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차는 국내에서 인증된 복합 기준의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333km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틀간에 걸쳐 가지고 이런저런 조건에서 타보니까 그 숫자는 매우 낮게 뻥튀기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전기차들을 리뷰할 때 배터리 10% 사용할 때마다 갈 수 있는 이제 주행거리로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이 차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배터리 10%당 소화해낼 수 있는 주행거리가 50km 안팎은 되더라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제가 지금 리뷰를 한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타이밍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죠. 이 차의 리뷰를 마치면서 이 차에 대한 총평을 내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요즘에 다른 마세라티의 모델들은 경험해보지는 못했는데요. 이 차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마세라티의 모델들 중에서는 이 편안함 쪽에서 탑티어급에 있는 그런 GT 성향이 매우 강한 그런 SUV더라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차는 스포츠카 브랜드 가문의 차량이지만 스포츠카는 아닙니다. 리뷰를 위한 이틀간의 주행을 마치는 시점에서 주행 성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이틀 동안 492.6km를 탔고요. 총 평균 전비는 5.7이 나왔습니다. 1kWh당. 이 차가 발표된 복합 기준의 전비가 3.0이잖아요. 단순 계산으로 그거에 비해서는 많이 잘 나왔죠. 비율상으로. 여기에는 항상 제가 그러듯이 두 군데의 와인딩 로드에서의 리뷰를 포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발표된 이 차의 전비나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많이 보수적으로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또 하나의 단서이기도 합니다. 이 차는 배터리 용량이 총 용량이 105고 그다음에 이제 가용 용량이 97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기판에서 보이는 그 1%가 실제로 1kWh 정도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배터리 이제 10%당 이제 50km 전후로는 실제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1kWh당 5km씩의 전비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세라티의 전기 SUV인 그레칼레 폴고레의 일상주행 조건에서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 차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차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